지금 저희 채널에 이제 올라갈 팔로워들은 이제 정홍수 원장님 잘 모르시니까 네, 원장님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네. 되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여기는 영종 센트럴 피부과 의원이고요. 여기 안에 피부과 원장님 두 분하고 성형외과 한 분이 이렇게 세 명이 근무합니다. 이 근처에서는 여기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인천공항에 가까워서 해외 분들이 자주 오세요. 근데 해외 분들이라고 해서 외국 분들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분인데 외국에 사시는 교포분들 생각보다 좀 오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규모가 너무 크고 너무 바빠요. 아침에 출근을 할 때 9시 한 4, 50분 출근하는데 하면 이미 현장 접수는 마감되었습니다라는 게 떠요. 앞에 이렇게 있어요. 뭔가 이런 동네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디컬 에스테틱 시술보다는 그래도 진짜 피부과 그 질병 치료나 이런 게 조금 더 많아요. 이게 청담동 아니요, 근데 둘 다 많아요. 원래 여기가 그래도 자리를 좀 잡아서 그런지 기존 고객분들 중에 성형외과로 연결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실리프팅 같은 걸 피부과 원장님도 하시지만 이제 수술은 안 하시니까 뭐 상안검 주름 성형술이나 하안검 주름 성형술, 뭐 코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저한테 의뢰가 와서 기존 고객들이나 고객들의 가족분들이 많이 오세요. 한국 분들은 이제 뭐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뭐 등등이 있는데 외국 분들은 뭐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는지 사진을 한국 네. 분들은 뭐 이제 유명한 연예인 사진을 보여드릴 경우도 있겠지만 외국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좀 개인적으로 그게 개인적 경험이 뭐 모든 걸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 환자분과 동남아 분들을 많이 수술해 본 경험으로는 보면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게 답입니다. 일본 분들은 성형에 대한 그런 동기가 조금 한국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고치려는 걸 좀 되게 덜하고 고친다 하더라도 뿌띠 쪽으로 수술은 좀 피하는 느낌이 확실히 강합니다. 좀 피부 관리나 이런 쪽이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 말하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나라의 분위기도 그렇거든요. 1, 20년 전만 해도 뭐 이렇게 좀 최소 침습 성형보다는 막 절개 성형이 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확실히 안면 윤곽이나 이런 빈도가 좀 줄고 뿌띠 쪽이나 이런 시술 쪽으로 많이 가는 게 이게 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자꾸만 그런 좀 절개를 피하고 시술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강하고 중국도 약간 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사회가 발전하다 보면 좀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병원 자체가 조금 지역사회에서는 좀 신뢰를 주는 병원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트렌드를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안전한 좀 입증된 시술을 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역사회에 있다 보면 트렌드를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너무 빨리 가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보통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이제 필러를 맞을 바에 성형하는 게 낫다 혹은 뭐 성형할 바엔 필러가 좀 더 괜찮은 뭐 부담이 적고 괜찮다라는 게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코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코 성형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안 그래도 여기 지금 저 카메라맨도 고 지금 관심이 얘기가 나와서 저도 옛날에 맞았었어요. 네. 영구 필러는 맞았었어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수술이 당연히 낫죠. 이제 가성비나 가심비, 그래서 부작용을 좀 두려워하거나 수술에 대해서 아직도 좀 마음이 열리지 않은 분들은 효과가 좀 떨어져도 필러나 혹은 그 실을 같이 하는 뭐 이런 간편코 성형 같은 거를 찾게 되는데 그게 비용 대비 효과는 좋을 수 있어요. 비용 대비 효과 혹은 부작용이 적은 것을 따진다고 하면 당연히 뿌띠 성형 같은 간편코 성형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코를 예를 들면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잖아요. 맛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 그러니까 이걸 성형으로 바꿔보자면 효과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몇 프로 정도는 내가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코 수술을 하겠다 이런 분들도 당연히 있죠. 다만 자기의 생각을 이제 확인하려는 분들이 많죠. 사실은 이미 답을 알고 오십니다. 답 정해놓고 나서 예. 답정너식으로 와가지고 확신을 갖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전문가의 의견으로 자기의 생각을 확인하는 분들이 많고 상태가 심하지 않고 코가 예쁘신데 조금만 미간이 낮거나 이런 분들은 저도 그냥 가볍게 필러를 하시라고 오히려 수술한다고 하면 필러 해보시고 좀 아쉬우면 그때 수술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또 반대로 코가 좀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조금 고칠 게 많은데 이제 뿌띠 코 성형으로도 충분히 예뻐지겠죠 라고 말씀하시면 충분히 예뻐진다는 기준이 뭔지가 사실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술 자체도 물론 어렵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기대치를 만족시켜 준다는 게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아마 영업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어렵죠. 사람이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준비해왔긴 했는데 질문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만 물어보시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하려고 한 거예요. 원장님이 보셨을 때는 내가 보기에는 굳이 코 안에
또 되는데 이상한데 그분은 이제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뭔가 좀 막 클레임을 엄청 건다든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진상이었던 환자분 혹시 좀 있으시면은 좀 그 썰을 네. 한번 좀 풀어주실 네. 수 있을까요? 뭐 당연하지만 다 있죠. 성형외과가 근데 특히 더 심할 것 같았어요. 좀. 성형외과나 피부과나 혹은 다른 과 선생님들 중에서 미용 성형 클리닉 하시는 분들이 모두 느끼는 거고요. 저 수술을 본인도 하고 싶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무섭고 비용도 들고 회복 기간도 길고 부작용도 무서우니까 이제 조금 간단한 걸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는 수술처럼 높았으면 하는 분들이 있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공부는 안 했으면서 성적 잘 받고 싶어 하는 거 똑같은 건데 이걸 본인도 알아요. 근데 그거를 직설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기분 나빠 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그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처음 만남에 얘기를 안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그게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진심은 수술하고 싶은데 뿌띠를 얘기해서 나를 수술로 하게끔 설득해봐 이런 분도 있고, 뿌띠를 자꾸 얘기하셔서 그럼 뿌띠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근데 왜 수술을 권하지 않냐고 또 이러신 분도 있고, 되돌릴 수 있을 정도로 약한 건 싫고요. 그러니까는 되돌릴 수 없는 수술을 싸게 잘 받았으면 좋은 게 마음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냥. 속된 말로 자식이 된 경우도 있잖아요. 저 의인으로서 뭐 성형이 잘 되면은 거의 제2의 아버지라 맞아, 뭐 부르는 만족감이 인생이 엄청 높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하시면서 그런 환자분들도 많이 이렇게 환자가 수술이 잘 되고 그분이 만족해 하셔서 당연히 고마워하면 당연히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자, 우리가 가장 고마운 분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어머님께 고맙다는 말을 가끔 할까요? 거의 안 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99%를 만족해도 1%가 마음에 안 들면 따지러 오는 데가 여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또 옛날에는 그게 좀 서운했는데 가만 봅시다. 이게 한 달에 한 번 의사 보러 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거울 보면서 친구들이 다 좋다고 말해도 한두 명은 좀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컨디션에 따라서 어느 날은 자기도 자기 얼굴 보고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분도 조심스럽게 큰 마음 먹고 의사한테 요거 잘 말해줘야지 오래 기다려서 오시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전 처음에 예전에 어릴 때는 왜 환자분들이 만족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자꾸만 불만만 얘기하지? 근데 당연한 겁니다. 그분은 저한테 좋은 거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그분들은 오셔서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가 불편했던 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고 나면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돼요. 의사라는 직업을 네.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만족도로 따진다고 하면 몇 점 정도 지금 주실 수 있어요? 이것도 그런 참 것들 했을 때. 입장을 바꿔서 여쭤보면 네, 그러니까 의사 자체가 예전보다는 지금 많이 더 좋은 직업이 된 것 같아요. 예상과는 다르게. 제가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87년도에 입학했는데 입학할 때만 해도 선배들이 이제 의사 끝났다라고 왜 의사 하냐고 막 혼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공부를 잘할 필요가 없었어요. 반에서 한 1, 2등만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의대가요? 네. 저는 2등 했었어요, 반에서.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 학교에서 1등을 해도 못 들어오더라고요. 요즘 어렵죠. 예. 그러니까 그게 좀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데 인기가 높아진 게 의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의사 외에 다른 직업들이 더 어려워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리 반에서 제가 항상 2등밖에 못했던 그 1등 하던 애, 그 친구가 전교 1등이어서 제가 거의 1등을 못했는데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데요. 그 친구가 서울대 전자공학은 아니었고 서울대 물리학과, 서울대 의예과 중에 어디를 고민할지 막 고민하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분은 그럼 지금 의사입니다. 또 보통 퇴근하시고 집 가시잖아요. 그럼 보통은 평일날 퇴근하시고 집에서 어떤 거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죠. 안 집에 가면 아시겠지만 일이 많으면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죠. 바로 그냥 이렇게. 예, 그냥 멍하게. 왜 보면 이렇게 플러그 빼놓는다 그러잖아요, 남자분들. 네, 맞아요. 일 정말 고되게 하실 때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앉아서 근데 저는 사람 만나는 것이 저한테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라 친한 친구도 그래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많이 보면 기가 빨립니다, 저는. 그래서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오래 하다 보면 10년, 20년 하다 보면 아마 조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힘들어해서 친구 관계가 조금 좀 멀어진다던가 사람을 좀 피한다던가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원장님 혹시 MBTI 검사 해보셨어요? 아 MBTI 가지고 궁금해요. 카톡에 써놓긴 했는데 별로 인기 없을 거라 제 최악의 MBT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INTJ라고 INTJ? 예, 그 인티제라고 하는데 인티제의 남자인데 혈액형은 O형이세요? B형. 예, 가장 좀 힘들어하는 최악의 자기 멋대로 하는 행동. 처음에는 저도 이게
내가 왜 그럴까? 내 행동을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랬는데 저는 MBTI를 너무 맹신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지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저를 좀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제 행동을. 근데 왜 그러지? 내가 왜 이럴 때 이렇게 행동했지? 너무 한심해 보이는데 아니면 너무 까다로운데 라고 생각했던 게 MBTI를 보니까 나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제 와이프와 애들도 이 MBTI를 보면 아 와이프가 이랬구나 또 아 우리 딸은 왜 이렇게 행동했고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세상 편하게 지내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아 그래도 마음속은 생각이 많구나 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항상 힘들었는데 저 자신을 이해하게 되니까 저 자신을 조금 사랑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상한 놈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고객이 오셨는데 이게 좀 코가 낮아요 그러면 사실은 코가 낮으니까 안 예쁜 거잖아요 그럼 코를 높이면 되잖아요 그걸 왜 상담을 이렇게 이제 예 이게 저는 티 중에서도 좀 강한 티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말하면 환자분들이 화내고 나가시면 저는 병원을 문 닫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는데 저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예,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아 그러시구나 아유 속상하셨겠어요 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페르소나처럼 돼 있다 보니 집에 가면 이제 거의 말을 안 하고 그냥 의사적인 직업병이 있는 건지 성형외과적인 직업병이 있으신지 둘 다 있죠. 예. 그래서 둘 다 있어서 저는 개원하고 나서 몇 년 동안 몇 년 지나고 나서는 일부러 제가 사람 이름을 그렇게 못 외우는 편이 아니었는데 병원에 있을 때 있는 일을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퇴근하는 순간 그냥 우리 고객 이름이나 이런 거를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의사가 아닌 것처럼 스스로 그냥 이렇게 마음 먹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좀 잊어버리고 싶어서 뭐 고마운 일도 많지만 힘든 일도 많고 하는 거라 네. 그래서 그게 자체가 즐겁진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보면 지금도 보면 친구들 이름을 처음 보는 분들은 몇 번을 들어도 까먹는 이유가 그로 인해서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문의를 고민하는 의사들한테 어떤 얘기 좀 해주고 싶은지. 성형외과 전문의를 고민하는 게 예전에는 대학 교수로 하려는 분들이 많아서 네. 성형은 사실 미용 수술하고 재건 수술이 나눠지거든요. 네. 재건도 중요합니다. 저 대학에 있을 때는 미용도 했지만 뭐 이렇게 암 수술한 후에 결손 때문에 막 그런 거 복원하는 수술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거의 대학보다는 개원과 미용 수술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용 쪽으로 생각을 하겠죠. 미용적인 쪽으로 나갈 거면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병원을 운영하게 되면 또 경영적인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성형외과 전문의를 좀 고려를 하는 약간 의대생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은 혹시 뭐가 있나요? 글쎄요. 의사가 어느 과나 비슷하겠지만 성형외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냥 몸이 편찮아서 오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도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개원 기준으로 보면 네. 그리고 성형외과의 수술적인 것도 독점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성형외과가 수술과 비수술을 같이 하다 보면 피부과와도 겹치기도 하고 또 더 많은 분들의 일반적인 미용 성형 클리닉하고도 겹치기 때문에 상당히 레드오션인데 의사 한 명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좀 이런 의료 체계가 정상화되고 조금 더 환자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바이탈과 선생님들이 더 대접을 받는 사회가 오면 오히려 저도 더 고마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가장 힘들었던 점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돼? 뭐? 아까 근데 이미 말씀을 대략 하셨었어요. 사실 그거를 특별한 게 있으면 특별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건 얘기해 안 그래도 주시면-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라 좀 구체적으로 요청을 못 드리고 이거를 있어요. 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참 막 개원하고 이제 바쁠 때인데 코 성형을 하려고 이제 환자분이 이제 침대에 누우셔서 수술하기 전에 이제 보통 수면 마취를 먼저 하거든요. 근데 수면 마취를 했는데 갑자기 환자분이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예, 순간적으로 아마 제 생각에 약에 알러지 반응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다행히 제가 예전에 지방병원에 있을 때 그 응급실 근무를 하게 돼서 2년 동안 응급실 근무도 같이 했기 때문에 기관 삽관이라고 이 관이 있습니다. 전신 마취할 때 쓰는 관을 집어넣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특히 의식이 있고 숨을 쉬는 분들한테서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원해서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걸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그게 좀 힘들었는데 이제 그때 힘들게 배웠던 게 다행히 기관 삽관을 부드럽게 해서 환자분이 숨을 쉬게 하고 근데 환자분이 의식 깨셨어요. 다행히. 그래서 근데 그걸 끼면 기관 삽관을 한 상태에서는 말을 못 하거든요. 성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분을 빼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이게 불안한 게 약이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숨을 안 쉴 수 있어서 의식은 멀쩡해도. 그래서 정말
말리다가 30분 정도 지났을 쯤에 빼달라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불안한데 하고 뺐어요. 역시나 빼자마자 또 숨을 안 쉬세요. 다시 삭관을 했습니다. 이 말도 웃긴 게 삭관했다가 다시 뺐다가 재삭관하는 건 더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때 운이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다행히 재삭관을 해서 이분도 제 말을 이해하시고 빼면 안 되는구나 싶어서 30분을 더 있다가 1시간 정도를 산소 연결해서 있다가 그 다음에 확실히 자가호흡 있는 거 확인하고 제가 뺐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렇게 하고 환자분을 다 환부 조치하고 이분도 당연히 뭐 병원에 과실은 아니었으니까 알러지 반응 있는 거 다음에 꼭 이 약 알러지 있다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수술을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국 다음 주에 오셨어요. 다시 수술해달라고. 그래서 수술 안 한다고. 그랬더니 수연 마취를 안 하고 하겠다고. 에? 그러니까 그게 수연 마취의 문제지 수술의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마취해서 아프다고. 그랬더니 근데 그때 아마 그 삭관했던 그때 오히려 신뢰를 더 주게 된 것 같아요. 환자분한테. 오히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이게 수면 마취 알러지도 있는데 혹시 다른 항생제 알러지도 있으면 어떡해? 물론 항생제 알러지는 검사를 다 하지만 그래서 제가 불안해서 이거 못하겠다고 불안하다고 했는데 그분이 썩게 우셔가지고 반대로 오히려 그게 신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수면 마취 안 하고 국소 마취로 코수술을 해드렸습니다. 결국은. 근데 그게 참을만 할 정도예요? 아프죠. 수면 마취 아픈데 그 마취만 한번 참으면 괜찮거든요. 그래도요? 근데 이분은 기관지 삭관을 2번이나 받았고 덕분에 숨을 쉴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은 오히려 그 신뢰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의사분들, 학생분들한테는 좀 힘든 일이 있고 자기 전공과 관계없는 일이라도 제가 기관지 삭관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만 그때는 힘들었는데 밤새면서 막 응급실 돌던 그리고 이제 전문인들도 불구하고 성형외과 과정을 하고 있는데도 응급실을 근무할 이유가 없었지만 그래도 근무를 하게 돼서 그때 경험이 환자를 살렸고 오히려 그때 힘들었던 게 저를 살렸기 때문에 그 학생분들 중에서 혹시 또 전공의 선생님들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전공과 관계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배우시고 하는 게 저는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술을 하라고 하면 조금 피하고요. 수술을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면 수술을 맡기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특히 성형외과 의사는 어쨌든 돈 받고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권하면 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게 되죠. 신뢰감 있기 전까지는. 그래서 고객을 대할 때는 항상 진심으로 쉽진 않지만 좀 환자의 마음을 읽어서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가 좀 더 신뢰 관계로 가다 보면 환자 의사한테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콘텐츠가 거의 약간 리베스킨보다는 조금 더 교양 TV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편집을 어떻게 자주 부탁드립니다. 편집 잘못하면 저는 그냥 저는 나락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자, 이게 피부과 병원이지만 성형외과도 같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은 성형외과 영역이라 여기는 성형외과 수술실입니다. 피부과에서도 수술 당연히 하시고요. 여기 성형외과 수술실입니다. 이렇게 네, 알차게 준비가 돼 있고 이제 암실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수술실. 수술실은 창문이 있어도 되죠. 물론 창문 커튼은 다 칠 수 있지만 예. 커튼이 없는 게 낫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커튼이 있는 걸 좋아해요. 나중에 수술 안 할 때 환기도 시키고 해야 되니까. 여기는 회복실들이고 그다음에 처치실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스태프들 이용하시는 린넨실이고 파우더룸이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는 진료실이 쭉 있고요. 이쪽은 레이저실, 치료실들이 쭉 있습니다. 피부관리실 이렇게 쭉 있고요. 오른쪽은 레이저실, 이것도 이제 레이저나 기타 에너지 베이스드 디바이스 EBD 시술하는 데고요. 여기도 레이저룸이고요. 레이저가 많아서 레이저 방이 좀 몇 개 되고 여기 진료실 이제 있고 여기는 처치실, 시술실 이쪽 베드가 여러 개 있고요. 피부과나 성형외과나 간단한 보톡스나 이런 시술들은 여기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그냥 그 데스크고 여기 이제 대기실이고 저쪽은 상담실도 있고 이렇게 제가 좀 소개하기가 좀 쑥스럽네요. 네. 뭐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요거
또 저희 그래도 촬영에 응해주셔가지고 오. 저희가 선물 하나 좀 준비했는데 아, 네, 이 앞에서 그래도 잘- 꺼내주시면 네. 뭘까요? 네. 오. 닥터 스트레인지. 또 스트레인지 식으로 해가지고 직접 만드셨잖아요. 제가 설명 한번 만들었어요. 오, 해주시죠. 그래요? 원장님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뭔가 능력자. 아이고야, 의사 아이고야. 능력자 그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인티저로 쓰는 페르소나라는 거. 진짜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뭔지. 최대한 비슷하게 AI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잘생겼. 비슷한 거예요? 야, 내가 이랬으면 진짜 정말 인생이 바뀌었겠다. 너무 좋다. 딱 묶어놓고 딱 이렇게 딱 받쳐놓으면 좋겠다. 이거 풀어서 여기다 묶어놓고. 아, 뭐 괜찮죠. 괜찮겠다. 네, 제가 예쁘게. 내용만 안 그리면 되죠. 네, 시간 내주셔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잘 됐나 모르겠네. 아, 괜찮습니다. 그리고 먼 길 안 나갈게요. 예,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화장실 올라가야 돼요. 화장실.